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방귀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방귀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똥이 뭘까요? 똥 안 싸는 사람 있나요? 음, 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장에서 소화될 때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최종 산물인데요. 똥 특유 냄새가 있잖아요. 이 냄새는 바로 인돌과 스카톨이라는 방향족 화합물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 인돌과 스카톨이라는 물질이 오렌지꽃, 자스민꽃, 장미꽃에도 들어있다면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인돌과 카스톨이 똥냄새도 되고 꽃향기도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농도 차이 때문입니다. 농도가 진하면 악취가 되고 농도가 연하면 향수가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똥이 되기도 하고 향수가 되기도 한다니 참 신비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균형이죠.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발효시켜 삶의 거름으로 사용하여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부패시켜 삶의 쓰레기로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인도 스카톨은 똥도 아니고 향수도 아닙니다. 똥이냐 향수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모든 것은 내 세계에서 내가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똥도 향수도 다 소중하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이 그 무엇을 만들던지 간에 다 지지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딸,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1번 엄마. 내가 언제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너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 말을 해? 2번 엄마. 아, 그랬어? 너가 힘들었어? 엄마가 몰랐네.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라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무척 용기가 필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내면에는 깊은 안도감과 자유와 해방감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자존심과 연결짓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곧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창피함을 회피하고 뻔뻔함을 선택하거나 창피함에 휩싸여서 수치심으로 허우적거리거나 창피함을 깊숙이 숨겨서 두려움으로 잠식당하거나 창피함을 분노나 서운함으로 포장해서 던져버리거나 다 창피함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창피함은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허점투성이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기에 창피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들 이불킥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책하는 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창피함을 직면하시고 있는 그대로 느껴주시고 수용해 주세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면 창피함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해 봅니다. 반성이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잘못된 행동은 수정하고 교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창피함에 휩싸이지 말고 창피함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린다면 창피함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내면을 잘 보살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들. 좋은 아침입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는 속담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듯이 감정도 골고루 느껴줘야 한다는 소리를 어릴 때부터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좋은 감정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도 좋은 감정만 경험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살다 보면 좋은 감정보다는 어쩌면 부정적 감정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좌절감, 분노, 불안, 억울, 상실, 우울, 자책, 배신, 수치심, 질투심, 소외감, 외로움, 허전함 등등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감정들이죠. 음식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하듯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도 골고루 느껴줘야 우리는 문제 해결력과 자존감을 높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음식을 편식하면 질병이 찾아오듯 불편한 감정들을 외면하면 마음이 뭉쳐서 역시 질병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감정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음식을 골고루 먹듯이 감정도 골고루 느껴줘야 하겠습니다. 불행을 끄집어내어 지나치게 확대할 일도 아니고 행복을 끄집어내어 지나치게 확대할 일도 아닙니다. 행복도 불행도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입니다. 그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뿐입니다. 골고루 먹고 깨끗이 설거지하듯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비워내면 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할머니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생각이 많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많은 것이 좋은가요? 싫은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것을 신중하다라는 말로 인식해서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것이 산만하다라고 인식을 해서 힘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각이 많은 것은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생각은 뇌가 하기 때문이죠. 뇌가 생각을 하려면 혈액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뇌가 혈액을 많이 소비한다는 뜻이고요. 뇌가 혈액을 많이 소비해버리면 팔다리로 갈 혈액도 부족해지고 오장육부로 갈 혈액도 부족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뇌에게 먼저 혈액을 주고 남은 혈액을 팔다리와 오장육부가 나누어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육통이 오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뒷골이 땡기기도 하고 면역력이 약해지기도 하는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 즉 명상을 하게 되면 많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생각을 내려놓으려면 생각이 왜 많은지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생각이 많은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기본적으로 생존의 불확실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불안하게 되면 당연히 살아남기 위해 생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없애고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백날 첫날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는 자신의 불안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각을 내려놓으려면 자신의 불안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이 많아요. 는 불안해요. 라는 거죠. 뇌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생각하려면 혈액 소모가 클 뿐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만 하는 사람, 즉 법 없이도 살 사람도 아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 뿌리는 불안함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려고 헛심을 쓰지 마세요. 불안함 그 자체를 알아주세요. 불안함이 사라지면 생각은 저절로 사라지고 자신 안의 사랑과 접속하게 되며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분화합니다.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나뉘는 것을 분열이라 하고요. 분열을 통해 새로운 세포가 태어난 후 코세포, 눈세포, 피부세포, 근육세포 등등등 각자 고유의 역할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분화라고 합니다. 즉, 세포는 분열로 태어나고 분화로 성장을 합니다. 만약 세포가 분열에서 멈추고 분화로 나아가지를 못하면 암세포가 됩니다. 세포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 분열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세포가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입니다. 세포에게 분열을 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유전자를 암 유전자라고 하고 세포에게 분열을 멈추도록 신호를 보내는 유전자를 암 억제 유전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전자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유전자를 켜고 끄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포는 어떻게 신호를 받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살지만 세포는 혈액을 먹고 삽니다. 혈액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즉, 내가 먹은 음식이 혈액을 만들고 그 혈액을 통해 세포가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니 세포에게 질 좋은 혈액을 제공해야 합니다. 질 좋은 혈액이란 영양소와 산소가 풍부한 혈액입니다. 제가 혈액을 채워라, 체액을 채워라 라고 천번 만번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세포는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랑받는 세포, 신뢰받는 세포는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알고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사랑임을 알 때 세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의 신호를 받는 세포는 제대로 분화할 수 없고 끊임없이 분열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과 사랑에 빠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화초를 키우듯 자신을 강아지를 돌보듯 보살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포의 삶은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그대로 둔 채 약이나 식품에만 의존한다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다는 병원을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영양제와 식품을 다 사 먹어도 질병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이 운명을 바꿉니다. 요행은 없습니다. 끊임없는 삽질과 훈련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정진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면 됩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뇌졸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세포가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하면서 무척 힘들어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뇌과소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뇌과소성이란 뇌의 신경회로가 외부의 자극, 경험, 학습에 의해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화하고 재조직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생긴다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울산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차역에 화재 발생으로 기차 운행이 중단되었어요. 천안에서 울산까지 어떻게 가야 하나?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동생이 생각났어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마침 일정이 없었다면서 운전을 해주겠다고 와주더라고요. 기차로 가면 훨씬 빨랐겠지만 운전해주는 동생과 함께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가다 보니 또 다른 재미가 있었어요. 이렇듯 기차가 없으면 자동차로 가면 되고, 자동차가 없으면 택시로 가면 되고, 택시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가면 되는 것처럼 뇌도 원래 다니던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제가 기차가 운행 안 된다고 강의를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졸중으로 주저앉아서 절망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약을 공부하면서 몸을 이해하게 되었고, 몸을 이해하게 되면서 삶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매우 닮아 있어요. 가던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가면 되고, 문 하나가 막히면 다른 문이 열리듯이 뇌의 신경세포는 또 다른 신경세포들과 연결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포기하면 안 돼요. 뇌세포에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뇌세포에게 지켜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뇌세포에게 잘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사랑받은 몸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뇌졸중으로 쓰러져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자신 안의 사랑과 접속하면 기적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나 자식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알아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격과 기질을 혼동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질은 타고난 본성이라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은 환경에 의해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순한 기질인 사람이 있고 선천적으로 강한 기질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한 기질의 사람도 학습과 훈련에 의해 강한 성격이 될 수 있고요. 강한 기질의 사람도 학습과 훈련에 의해 부드러운 성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강골인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약골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골인 사람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플 수 있고 약골인 사람도 관리를 잘하면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는 바꿀 수 없지만 근육은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변화하고 싶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구분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방향성을 잡고 정진하다 보면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들. 좋은 아침입니다. BDNF라고 들어보셨을까요? BDNF는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정도로 번역됩니다. 뇌를 키우는 걸음, 비료라는 거죠. 뇌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한 꽃밭으로 상상하시면 쉽습니다. BDNF는 이 꽃밭의 걸음이고요. 시골에 살 때요,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서 거름을 만들었어요. 봄이 되면 그 거름반 옆에 호박을 심었었죠. 그러면 호박줄기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 호박줄기가 담을 타고 멀리 멀리 뻗어나가는 것을 보고 뇌 신경세포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답니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거름이 없는 척박한 땅에 호박 모종을 심어보기도 했는데요. 그 호박 모종은 꽃도 피우기 전에 사그라들어 버렸답니다. 이렇게 호박줄기가 뻗어나갈 때 거름이 필요하듯 뇌세포도 거름이 있어야 잘 뻗어나간답니다. 그걸 BDNF,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라고 말해요. 이 BDNF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돕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BDNF가 풍부해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만약 BDNF가 감소하면 해마도 위축이 되어 기억력이 감퇴한다고 해요.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BDNF도 줄어들어서 실제로 우울증을 겪는 환자에게서는 BDNF의 감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BDNF가 중요한데요. 운동이 BDNF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운동이 행복한 두뇌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답니다. 그러니 몸이 즐거워하는 운동, 다음 날에도 또 하고 싶은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들.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외롭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나를 사랑해줄 사람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외롭고 두렵고 막막하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사랑받지 못해서 너무 서럽고 서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날 첫날 남에게 사랑을 받아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허해요. 진짜 사랑은 자기 자신과 하는 거예요. 외롭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멀어졌다는 신호예요. 외로움의 신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사랑을 구걸하지 마세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요. 내 안은 사랑과 접속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외로움은 사라져요. 외로움은 나를 사랑해달라는 내 안에 어린아이가 보내는 신호랍니다. 하모니들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자기 자신의 사랑과 접속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보세요. 하모니야, 나는 네가 나여서 참 좋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들. 좋은 아침입니다. 부모는 어른, 자식은 내 것, 부부는 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한 착각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어른이 아니고 자식은 내 것이 아니고 부부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관계는 많이 달라진다고 이호선 정신과 의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족 신화를 듣고 자라요. 부모님께는 효도하고 형제 자매는 우애하고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을 꿈꾸고 자라죠.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가정을 꿈꾸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콩가루인가 절망하면서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라서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가족이 화목해진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거든요. 책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화목한 가정은 그야말로 신화에만 존재하는 거죠. 사람은 다 비슷하지만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각자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우쭐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 각자의 세계를 수용하고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개의 가족이 있다면 1000개의 가족이 다 다릅니다. 다른 가족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 가족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화목한 가정이라는 신화를 완성하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면 남는 것은 질병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죄책감을 주지 않는 가정입니다. 하모니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